여기는 바로 천하제일 비매너 관중대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올림픽 한 경기장입니다. 여기가 프랑스인지 중국인지 착각할 정도로 중국인 관객들이 가득 메워 한국 선수를 향해 짜요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를 본 중국인 유학생이 소신있게 저희 제작진에게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여학생 왕리라고 합니다. 요즘 프랑스가 중국과 같다는 말을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맞다는 걸 공감하며 기분이 좋았어요. 프랑스와 중국 모두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고 예술과 미식을 사랑하는 국민성이 있거든요. 특히 파리의 낭만적인 분위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에펠탑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죠. 이런 장점들을 모아 프랑스와 중국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의 이면을 알고 보니 낭만과 문화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위생과 국민성이 비슷하다는 말인 걸 나중에 알게 돼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프랑스에 왔을 때 가끔 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중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라 크게 거부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도 중국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는 사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위생에 대한 개념은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파리에는 동양인 유학생들이 많지는 않은데 우연치 않게 룸메이트를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민지이고 처음 그녀를 만난 날 저는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룸메이트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녀는 매일 밤 밖에서 돌아오면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머리를 잘 감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머리에 차가운 바람이 가면 건강에 좋지 않고 머리카락이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샤워를 하면 사람의 좋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로 중국 사람들은 샤워를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인 민지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닦는데 좋은 에너지가 몸에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그렇게 씻는 민지를 보면서 저는 그녀의 건강이 걱정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의 머릿결은 놀랍도록 윤기가 났어요. 제 머리카락보다 더 부드럽고 건강해 보였죠. 그리고 그녀에게서는 항상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깨끗하고 상쾌한 향기랄까요? 저도 모르게 그 향기에 끌리게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민지의 피부였어요. 매일 씻어서 오히려 건조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피부는 항상 촉촉하고 윤기가 났어요. 여드름 하나 없이 맑고 깨끗했죠. 그리고 에너지요?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민지는 항상 생기 넘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웃으면서 깨끗해야 건강하고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죠. 중국에서는 오히려 자주 씻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지는 계속해서 설명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땀을 씻어내면 피부도 좋아지고 상쾌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씻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죠. 저도 그녀의 몸 상태를 보니 분명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 한번 자주 씻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몸이 가볍고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로 인해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관념이 무언가 잘 못된 거라 인지를 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민지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뻐 보이고 따라하고 배우고 싶어지더라고요. 민지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면서 저는 점차 제 습관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하는 일상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식사 전 손 씻기, 주기적으로 이불 빨래하기, 매일 운동하기 등이 모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운동에 대한 민지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주말엔 요가 클래스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부러워졌어요. 민지와 함께 파리 시내를 돌아보던 중 그녀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놀란 표정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저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보았고 길가에 줄지어 설치된 간이 화장실과 남성용 소변기를 발견했어요. 특히 남성용 소변기는 칸막이도 없이 거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저도 좀 놀랐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아, 이거요? 올림픽 때문에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에요. 파리의 노상 방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오히려 깔끔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지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죠. 이게 뭐예요? 너무 민망하고 비위생적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이렇게 노출된 화장실을 설치하다니. 민지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이런 시설을 두는 게 맞는 걸까? 어린이들이 보면 어떨까? 위생은 괜찮을까? 그제서야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흉측스러운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부끄러워졌죠. 그리고 민지가 한국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선 모든 공중화장실이 무료래요. 그래서 노상방뇨 문제가 아예 없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가 한국처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민지와 제가 걷던 중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는 걸 보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달려갔죠. 현장에 도착해보니 4살 정도로 보이는 프랑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주변에 몇몇 경찰관들이 모여 있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인지 아이를 달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한 여성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파견된 명윤정 경위였어요.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때 명윤정 경위가 스마트폰을 꺼내 어떤 노래를 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울음을 그치더니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궁금한 듯 쳐다봤죠. 그러자 명경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노래는 아기상어라고 해요.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동요예요. 처음엔 의아했지만 신기하게도 아이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더니 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낯선 한국어 가사였지만 반복되는 멜로디에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게 눈에 띄었죠. 명경위의 재치 있는 대처에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부모가 찾아왔고 명경위는 아이를 무사히 인계했어요. 부모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쳤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국 경찰관들의 활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알고 보니 명경위를 포함해 14명의 한국 경찰관들이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곳곳을 누비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테러 예방부터 소매치기 방지, 마약 단속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을 노리는 범죄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경찰 인력이 부족해 한국에서 직접 자원까지 해 파리로 온 경찰들이 있다니 정말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민지와 샹젤리제 명품거리를 걷던 중 사람들이 웅성대며 소란스러워 보여 그쪽으로 다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어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 있었죠. 그중 한 남성이 특히 심했는데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중국어로 욕설을 퍼부었죠. 저는 중국인이라 그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짐이 분실됐다며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는데 사실 그의 주장은 완전히 억지였어요. 내 가방에 10만 유로가 들어있었어. 당장 찾아내. 라고 소리치는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직원이 침착하게 대응하려 해도 그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행패를 부렸어요.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중국인들도 그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주변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경찰이 출동해서야 상황이 진정됐는데 그들은 체포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쓰는 줄 아느냐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죠. 알고 보니 그 중국인은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고한 루이비통 매장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고함을 지르며 말하길 내 가방에 현금 10만 유로와 여권이 있었다고. 너희가 훔친 게 분명해. 라고 했어요. 하지만 매장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는 애초에 가방을 들고 매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 중국인은 매장에 오기 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매장 직원들을 의심하고 모욕했던 거죠. 이 광경을 보며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중국 관중들의 행동도 있었어요.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3,000명 수용 가능한 작은 경기장을 중국 팬들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는 사실부터가 놀라웠어요. 그들의 짜요 함성은 경기장을 뒤흔들었고 마치 우리가 파리가 아닌 베이징에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죠. 특히 신유빈 선수와 천멍 선수의 경기에서 중국 팬들의 태도는 정말 과도했어요. 천멍 선수가 점수를 얻을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은 상대 선수를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경기가 끝난 후에도 마치 금메달을 확정지은 것처럼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국에 살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열정적인 응원은 좋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또한 이런 행동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스포츠 정신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인데 우리 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 보였거든요. 한국 관중들의 경기 매너는 정말 다르게 느껴졌어요. 특히 양궁 경기에서 보여준 한국 팬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김우진 선수와 차드의 이스라엘 마다의 선수의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마다의 선수가 1점을 쏘았을 때 한국 관중들은 그를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만약 이것이 중국 관중이었다면 아마도 1점을 쏜 선수를 비웃고 조롱하며 자국 선수의 우수성만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 선수의 실수를 환호하며 더 큰 함성을 질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한국 관중들은 승패를 떠나 모든 선수의 노력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줘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마다의 선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한국 팬들이 그의 인스타그램에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연대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다의 선수가 19세부터 독학으로 양궁을 배우고 올림픽 출전을 위해 생업까지 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팬들의 응원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그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존경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마다의 선수가 체스트 가드도 없이 경기에 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한국 팬들은 그의 열악한 환경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의 용기와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마다의 선수가 연일 한국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포츠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국 선수들은 자신의 팀이 애매모호하게 졌을 때 인정을 하지 않고 따지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의 양궁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이번 양궁 경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저항이나 항변이 없는 것이었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보통의 중국 선수들이었다면 아슬아슬한 승부 후에 소란을 피우거나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텐데 이번 양궁 경기에서는 너무나 깔끔하게 결과를 인정하고 오히려 금메달을 따게 된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의아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양궁의 압도적인 실력 때문에 그런 건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중국 양궁팀을 은메달까지 이끈 감독이 바로 한국 출신의 권용학 감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권 감독은 2006년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며 2022년부터는 중국 여자 대표팀을 지도해왔더라고요. 권 감독은 결승전 패배 후 은메달이 아쉽긴 하지만 한국팀과 대등한 경기를 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태도가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한국 양궁의 기술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과 매너까지 함께 배운 것 같아 정말 감탄했어요. 이는 비단 중국 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양궁팀들이 한국 출신 감독들의 지도를 받고 있었고 그들 모두 한국 양궁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가 단순히 기술을 겨루는 것을 넘어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양궁이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스포츠 정신 그 자체였던 거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지에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진 것 같아.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을 존중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더 감동적이야. 민지는 제 말을 듣고 살짝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저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뿐이에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더욱 감명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바로 그들의 매력이 아닐까 싶었죠. 민지는 어느 날 기사를 보더니 너무 황당하며 어이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한국 유도 선수가 승리 후 한 행동 때문에 일본 언론의 문매를 막고 있단 것이었어요. 민지가 보여준 기사의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저 역시 일본 언론의 반응에 대해 매우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유도 선수 김민종이 일본 선수를 이기고 기쁨의 세리머니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일본 매체 히가시스포웹의 보도는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 후 선수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의로 시작해 예의로 끝난다는 유도 정신을 언급하며 김민종 선수의 행동을 비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죠. 김 선수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자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러한 일본 언론의 태도는 오히려 자국 선수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여요. 이는 스포츠 정신을 왜곡하고 국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죠. 더욱이 일본 유도 선수 아베 우타가 패배 후 오랜 시간 오열했던 장면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가 더욱 두드러져요. 자국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국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국도 비슷한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수영 선수 첸신이와 리빙제가 남자 선수들의 메달 수여식 도중 웃음을 터뜨려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첸신이와 리빙제는 남자 자유형 200m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받은 중국의 판전동이 시상대에 오르자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이 장면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행동이 예의 없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를 의도적인 조롱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중국 수영협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선수들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접하고 나니 앞서 일본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 중국 선수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스포츠 정신과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과 다른 선수를 존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또한 이런 사건들이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글로벌한 무대에서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선수가 보인 작은 행동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 보여요. 스포츠는 경쟁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한국처럼 우리 중국도 더 성숙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리에서 온 중국인 유학생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국제적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정신과 예의, 그리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사이의 균형,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더 나은 국제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